현우야 어딨어? 고양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애기씨! 애기씨!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뭐 시작하자마자 호들갑을 떨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바야흐로 날이 따뜻하고 봄바람이 향긋하게 봄 되면 떠오르는 단어 뭘 원해요? 가출. 밖에서 여러 가지 뭐 야생의 냄새라던가 향긋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전 상황에 정확히 입각해서 고양이가 없어진 상황에 집사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응급 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항상 나를 마중 나올 고양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호흡부터 하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룻밤이 지난 순간부터는 고양이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엄청난 자극들이 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멀리 못 가요. 무조건 숨을 곳만 찾습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밤이 오고 조용해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안 보여! 일단 놀라기보다는 심호흡부터 하자고요.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으면 먼저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집 안에 어딘가 구석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빠져나갈 수 있는 바깥과 연결된 통로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문이 열려 있나, 창문이 열려 있나, 문이 열렸다가 닫힐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줄 것처럼 한번 불러보시는 정도. 사람하고 관계성이 나쁜 고양이가 아니라면 이 정도에서 반응하고 숙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맛있는 걸 준다는 걸 알면 대부분 소리를 내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식을 흔들었을 때 애기씨! 그렇죠. 밀실은 다 뒤져봤어. 없네. 본격적인 고양이 탐정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다. 오! 해피야! 빨리 와! 이놈 새끼! 이놈 새끼! 그렇게 뛰어나와서 우리 집 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럼 그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격지를 벗어나고 바깥 공간에서 되게 긴장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이미 모드 전환이 끝났어요.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방어적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오히려 도망쳐서 계속해서 더 숨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꼭 집에서 챙겨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장. 두 번째, 커다란 타월. 가능하면 평소에 그런 타월이 고양이가 쉬는 공간에 깔려져 있어서 고양이 냄새가 듬뿍 배어 있으면 특히나 좋습니다. 세 번째, 최고 좋아하는 간식.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챙겨서 문 바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관문을 나서서 이제 당장에 골목길부터 찾아봐야 될까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무조건 자기 영역지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먼 곳부터 달려나가는 친구들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지하실 또는 오르락내리락 계단, 그 다음은 옥상. 여기를 샅샅이 뒤져봐야 돼요. 특히나 지하실 공간에 뭔가 짐 같은 거 창고처럼 쌓아놓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틈 사이사이 하나하나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건물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꼭 샅샅이 뒤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이고 고양이가 분명히 집을 나간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바로 경비실로 바로 가십시오. 단지 내 방송을 요청을 하시고요. 이러이러한 고양이가 지금 집을 나갔고 배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꼭 덧붙이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컨텐츠를 보신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고양이를 발견하실 경우라면 절대 다가가지 말고 만지지 말고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전화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귀엽다고 만지려고 했다가 고양이가 한참 긴장하고 있으니까 방어적 공격성으로 때리거나 능동적으로 사람을 막 공격하는 흉폭한 고양이로, 특히 고양이를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느껴서 단지 내로 몰아낸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직접 다가가지 않도록
장소와 고양이의 용모파기만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전달받는 게 우리가 고양이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고양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까지 확인이 된 상태다. 아, 아찔하다. 만나서 데려오면 되니까 드넓은 저 세계로? 네. 이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집단 지성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1차로 하고 나서 내가 수색을 이어나가는 게 맞습니다. 당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세요. 그리고 SNS에다가도 우리 집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 게시를 하십시오.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 명이 살피는 게 훨씬 더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준비물을 가지고 집으로 일단 다시 돌아오십시오. 컴퓨터를 켜시면 됩니다.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포인핸드라고 이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 지역별로 아이들 사진과 특징, 잃어버린 장소 이것들을 다 적어서 올릴 수 있는 게시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집 사모님 A씨처럼 동물 등록 칩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실종 신고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양이가 길에서 발견되고 구호센터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주인이 있는 고양이고 주소가 어디고 연락이 취해집니다. 작년부터는 고양이들도 시범적으로 지자체에서 동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그 근처에 시술이 가능한 동물병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시술해 두시는 게 고양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전단지 출력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인핸드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을 그대로 출력해서 전단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까지는 채워서 일단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육하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양이를 찾습니다. 근데 누구를? 정면 사진 그리고 특징이 보이는 전신 사진. 고양이의 특징도 꼭 적어야겠죠. 오른쪽 어깨 쪽에 탈모 부위가 있습니다. 실종 장소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들이 정보 취합이 더 쉬우니까요. 개인 연락처. 그리고 고양이는 꼭 적어야 되는 문구가 있다. 절대 직접 다가가지 마시고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전단지까지 준비 끝냈고 실종 신고까지 다 마쳤어요.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찾으러 떠나야겠죠. 길고양이들 중에 사람만 다가가면 바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고양이들의 마음가짐으로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도로 건너편으로 가는 것도 엄청난 용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벽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자기 모습을 한쪽이라도 숨기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보이는 장소, 숨을 만한 곳이 있으면 일단 거기로 숨어 들어갑니다. 천천히 벽과 길을 따라가다가 첫 번째 갈림길에서 고양이가 숨을 만한 장소부터 수색을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잠입 공간은 고양이가 숨기 너무 좋은 공간이니까 무조건 봐야 돼요. 옆집에 마당 같은 곳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옆집 초인종 눌러서 집 마당 내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그 아래쪽 공간을 살펴봐야 될 상황이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고양이 막 급하다고 세게 이름 부르면 안 돼요. 평소처럼 애기씨 애기씨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면서 고양이를 찾아 나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경 50m 정도를 집 근처로 해서 한번 이 잡듯이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전단지. 처음에는 뭐 반경 50m로 한번 다 붙이시고요. 그 다음 반경 100m, 그 다음 반경 200m. 확률이 높은 곳에서부터 전단지를 붙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친구가 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고양이를 계속 찾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게 나아요. 집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제 붙여 나가시는 거까지 작업을 일단 하고 나면 집을 나간 고양이를 찾기 위한 A, B, C, D 노력은 다 했다. 그때부터는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다시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집 건물 위아래를 다 뒤지고 집 기준에서부터 다시 훑어나가면서 고양이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면서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였을 때 운 좋게 애기씨 아빠가 애기씨 없어지는 줄 알고 고양이들은 이미 집에 나가는 순간 내가 아는 그 고양이 아니에요. 보호자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아예 경계하고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확실히 그 위치에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을 놓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일 맛있는 간식 우리가 챙기고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가서 그냥 앉으세요. 그때부터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름 불러주고 맛있는 거 먹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면요. 집 나간 지 꽤 됐잖아요. 배고파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이제 소리가 들려. 이거 내가 익숙한데? 고양이가 서서히 다가와서 간식을 직접 받아 먹을 정도가 됩니다. 담요로 감싸서 이동장에 넣고 그냥 담요만 감싸서 다시 데려오다가 또 버둥거려서 도망치면 이거 진짜 또 도루묵이거든요. 이동장 교육을 잘 해야만 이동장 안에 맛있는 습식 사료나 이런 걸 넣어줬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나고 자기가 쉬던 공간이라는 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도 제보도 없고 우리 집 고양이를 찾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을 때 막막하죠.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양이를 찾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몇 분 계세요.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찾을 확률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집 나간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 순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 갑자기 집 바깥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나가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중문이라던가 방묘문이라던가 강화 방충망 같은 것들을 잘 설치를 함으로써 가출하는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원천봉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집이 80평, 90평이 돼도 고양이를 위한 수직 공간, 놀이터, 충분한 사냥놀이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자고 밥 먹는 공간밖에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 캐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 풍부화는 무조건 필수다. 그리고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 나갑니다. 밖에 암컷이 발전기에 와서 울어. 우리 집 수컷 고양이 중성화 안 됐어. 메이팅 콜은 수컷을 부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듣고 어떻게 안 나갑니까? 소리 나는 곳으로 무조건 그냥 홀려서 가는 거야. 사이렌한테 홀려가듯이. 그런 경우는 진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성성숙이 되기 전에 중성화 수술도 완료가 되어 있어야겠죠. 고양이들하고의 삶이 너무 빡빡한 경우에 자꾸 탈출을 기도하는 고양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누릴 수 있는 핵심 영역지가 충분한 상황에서만 고양이 마리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없어야겠지만 매년 집 나가는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 탐정님들도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가출하는 고양이가 많다. 우리 집에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콘텐츠 잘 기억하셨다가 안전하고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 말이죠.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집 안 나갈 거지? 하는 거 봐서. 중문에 강화방충망이야. 너는 못 나가 임마. 아빠가 절대 너 못 나가게 할 거야.